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재밌었죠? 다음 주제는 퀄컴, 인텔 기술 경쟁인데, 퀄컴, 인텔 발표는 불공정했다. 그러니까 인텔 자네 날 속인 건 말이 되고? 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스냅드래곤 썸밋이 열렸습니다. 스냅드래곤 썸밋을 저도 이번에 자료 받고 알았는데, 퀄컴의 미래 기술을 발표하는 굉장히 큰 행사래요. 연마다 하는 굉장히 큰 행사고, 이 썸밋이 열렸고, 하와이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뭐가 주목받았냐? 이게 유명했다고 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희대의 감시사는 역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컴퓨터 프로세서랑 모바일 프로세서가 따로 있거든요. 연산을 돌리는 그런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인기 많았고, 스냅드래곤 8 탑재 샤오미, 스냅드래곤 8 이제 차세대 기술은 샤오미 제품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먼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컴은 항상 모바일 프로세스들을 출시해 왔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스 쪽에서는 좀 강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지난 5월에 출시된 퀄컴의 PC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I 엘리트예요. 이건 뭐냐? 이름은 굉장히 멋있게 지었네요. 이게 뭐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ARM 기반 프로세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코파일럿 플러스 PC,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탑재한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유일했다는 것. 그래서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이라는 것. 그리고 인텔 그리고 AMD는 화가 났다는 거. 왜 화가 났을까? 이걸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가장 큰 이슈였던 뉴스는 퀄컴의 ARM 기반의 PC용 CPU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ARM은 굉장히 안전적인 계산을 해요. 하나만 쭉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X86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복잡한 계산을 다중으로 처리하는 뭐 프로세서라고 해요. 이런 차이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애플의 ARM 기반 CPU가 출시되면서 윈도우도 ARM 기반 CPU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 M1 칩이 ARM 기반의 CPU라고 해요.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 맥북 쓰고 계시는 분은 약간 ARM 기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은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ARM 기반 프로세서는 배터리 효율이 좋아서 주로 모바일용으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ARM 기반 프로세서는 효율이 좋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팬이 필요 없다고 해요. 필요 없고 고로 컴퓨터가 조용하고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맥북이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죠? 배터리도 오래 가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게임같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ARM은 좀 쉽지가 않고 고사양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86 기반 프로세서가 거기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러나 이제 ARM 프로세서를 윈도우에 탑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보면은 92년, 95년, 2001년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많은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윈도우 시스템은 X86 기반 프로세서 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ARM 프로세서 넣으려니까 이제 호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로 ARM 프로세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프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름 잘 지었죠? 프리즘이라는 에뮬레이터예요. 에뮬레이터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그걸 가상으로 띄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뭐 현역 개발자들이 이런 용어들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도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프리즘이란 뭐냐? 그림 이쁜 걸로 이렇게 딱 붙여주셨는데 이거요. X86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사양 시스템들을 돌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기반 소프트웨어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이 번역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였어도 걱정 마. 우리가 번역을 해줄게. 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대단하죠. 자, 그래서 5월에 ARM 기반 퀄컴의 스냅드래곤 바이 엘리트가 탑재된 컴퓨터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들이 생기면서 또 스냅드래곤 엘리트 탑재된 컴퓨터가 출시된 거예요. 드디어 ARM 기반의 모바일에서만 쓰던 그 기능이 PC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이거라고 해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게임할 때 고사양 돼야 되잖아요. 고사양 아니면 솔직히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고사양이 필요한데,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대신 해상도와 FPS, 초당 프레임 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그 움직임 수 낮춰야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죠.
모바일에서 사용하던 프로세스를 PC에 넣었는데 심지어 게임도 돼요. 그리고 맥북에서도 뭐 게임 돌릴 수 있는데 솔직히 윈도우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PC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프리즘 이제 도구 이 에뮬레이터는 게임 코드도 ARM 기반 프로세스를 위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요. 진짜 대단하다고요. 이거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잘 안 되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X86 기반 소프트웨어 코드 들어가면은 번역이 돼서 기반 소프트웨어 코드로 되는 거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번을 끌었던 스냅드래곤 바이 엘리트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중 AI 기반 프로세서라는 거고,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PC 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 AI PC 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퀄컴과 MS의 합작 코파일럿 플러스 PC 이게 뭘까? 우선은 여기 보시면 AI 온 디바이스 PC, 즉 AI가 탑재된 PC라고 합니다. 코파일럿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파일럿이 뭐냐면요, 이름은 멋있게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저 이제 MS에서 좀 멋있게 지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오픈 AI의 LMM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지금 쓰는 챗GPT 그런 거, 그래서 챗GPT 기반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C에 탑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AI 도움받아서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챗 GPT다. 그리고 20불 내면은 프로 버전 사용하다고 합니다. 프로 버전 쓰면 더 좋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코파일럿 PC는 뭐냐? 뭐가 다른 거냐? 인공지능이 컴퓨터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챗GPT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챗GPT 쓰려면은 컴퓨터에 설치를 한다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다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에 탑재가 아예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번에 나온 인텔리전스가 약간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서로 윈도우랑 애플이랑 아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 방식으로는 AI를 넣었을 때 그 많은 연산 작업을 AI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NPU라고 해요. 이거 플레임 보면은 뉴럴 들어간 거 봐도 AI 느낌 나죠. 그래서 NPU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TOP라고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 칩을 만들었으니까 이 칩의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는 TOP라는 거라고 합니다. TOP는 1초에 몇 조개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인공지능 쓰려면은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퀄컴 PC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바이 엘리트는 45조개 엄청나게 계산하네요. 45조개. 자,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코파일럿 PC 탑재가 이제 스냅드래곤 바이 엘리트가 유일한 이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거 NPU 있죠? 45조개 돌리잖아요. 근데 인텔과 AMD 칩은 이 NPU 속도가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퀄컴에 이제 엘리트를 넣은 거라고 합니다. 한편 인텔이 9월에 발표한 루나 레이크는 48조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더 많죠? 퀄컴이 45조개 계산이었는데 48조개면은 3조개나 더 많잖아요. 엄청나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인텔은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X86 기반 프로세서도 배터리 효율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S86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S86 저희 명칭 자체가 인텔에서 예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는 프로세스 명칭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우리도 좋다, 만들 수 있다, 그거 보여주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썸밋에서 인텔 발표는 불공정했다라고 말하는 퀄컴, 이게 뭔 말이냐? 우선은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인텔은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마 인텔일 거예요. 인텔일 거고 이게 아마 퀄컴 거일 겁니다. 그리고 AMD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더 높죠. 여기 그래프 보면요. 그래서 퀄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텔에서 발표한 결과를 똑같이 구현을 해서 이렇게 수치를 높게 나오도록 만들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대중적인 잘 알려진 테스트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께 제일 빨랐다. 그래서 보면은 올라갔죠, 퀄컴. 그리고 낮아졌고 AMD도 낮아졌고, 그리고 이것도 퀄컴 거같죠. 높아진 게 보여요. 그래서 쟤네 인텔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모르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쟤네 공개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방식으로 테스트 다시 해보니까 우리께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텔 발표는 불공정했다라고 말하는 퀄컴이에요.
그래서 또한 배터리만으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충전 안 한 상태에서는 우리 것이 압도적으로 빠르다. 우리 거 빠른 거 봐라. 얘네 거 낫다. 우리 것이 빠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수치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퀄컴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인텔 결과는 저전력 배터리 모드일 때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돌리는데 인텔 거는 저전력일 때 돌렸다고 해요. 그럼 저전력 모드면은 당연히 퍼포먼스를 줄일 거 아니에요. 저전력이니까 전력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퍼포먼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퀄컴이 이걸 보여줬을 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텔 발표는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퀄컴. 그리고 또한 인텔은 긱벤치 사용자 환경에 있을 때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냐, 시대 매치 3D 환경에 있을 때도 이 속도 잘 유지하면서 돌아가냐, 이 테스트를 돌리지 않았으면 멀티코어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퀄컴 본인들도 그래픽 테스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도찐개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잠자는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본인의 프로세스가 최고라고 우기는 인텔 그리고 퀄컴이 있는데 그 사이 AMD도 있고,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나타난 거예요. 엔비디아 안 되겠다, 우리가 보여줄게 해서 엔비디아도 CPU 프로세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야, 우리 CPU는 우리가 이제 먹었으니까 CPU 먹는 것도 보여줄게 하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런 루머들, 새로운 AMD 그리고 인텔 칩이 코파일럿 플러스에 탑재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파일럿 PC에 이 윈도우에 AMD나 뭐 인텔 칩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합니다. 루머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퀄컴 넣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 그러면은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 라는 거예요. 승자는 누가 될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뭐 맥북은 이제 본인의 M1 칩 이런 게 있으니까 M 시리즈 칩이 있죠. 그리고 윈도우 PC 거기에만 들어가면 대박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정말로 윈도우 PC에 들어갈까 라는 거고, 이 와중에 MS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좀 나중에 딜 쳐볼 수도 있겠죠. 야, 우리 PC에 너 거 넣어줄 건데 다른 애들 거는 가격을 얼마큼 제한하는 것 같은데 너 이것보다 더 싸게 제한해줄 수 있어? 그럼 우리 거 넣어줄게 라고 딜을 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쁘다 라는 거예요.